노동국가 공약 발표 제1부 주4일제 노동액과 신노동법 비전 발표에 함께해 주셔서 의미 있는 곳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전태일의 시대, 전태일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 시민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60년 된 낡은 근로기준법은 1,000만에 달하는 일하는 시민들을 법 밖으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기본권도 비정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사치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예술인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노동이 아니다. 초단시간 노동은 휴가도 퇴직금도 없어도 된다. 이 정도면 노동법이 아니라 노동차별법입니다. 대한민국이 불로소득 주도 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우리 일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신노동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당당한 노동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고용관계나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민 4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심상정 정부의 정의로운 노동국가 비전 1차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심상정 정부의 정의로운 노동국가 비전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의 정의로운 노동국가 비전은 정의로운 시간, 정의로운 노동, 정의로운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4일제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따라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인권선언문 24조는 쉴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쉴 권리, 일과 삶의 균형은 이제 여유가 생기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해에 무려 30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 휴가 일수는 절반에 불과하고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멍해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 금금금의 업무 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시간 빈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자유시간이나 여가시간이 결핍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시간 빈곤 사회입니다. 시간 빈곤으로 인한 여가시간, 휴식시간이 부족한 것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에 따르면 시간 빈곤은 성별 임금 격차 원인의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주 4일제는 실권리,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는 걸 넘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시간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 4일제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주 4일제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 미래입니다. 유럽연합은 1993년도에 이미 주 35시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스페인은 최근 국가 차원의 실험과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도 주 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지난 4월 주 4일제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기업 4곳 중에 1곳 이상이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출판사, 광고사, 화장품 회사 등에서 이미 실시 중인 회사들이 있고 은행권도 주 4.5일제 등 다양하게 주 4일제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인류 생존의 위기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소 배출 상위 그룹 1그룹입니다. 이 상위 그룹의 산업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고 주 4일제를 도입할 때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 4일제는 우리 사회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며
장기 근속과 이직률 감소 등의 효과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아가 돌봄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은 더 따뜻하게 만들어질 것이며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해 지구의 뜨거움을 식혀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 4일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입니다. 주 4일제 도입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 6일제에서 5일제로 가는데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더 성장했고 더 스마트해졌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화하면 7년의 시간을 심상정 정부 임기 내에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화하면 심상정 정부 임기 5년 내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상정 정부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주 4일제 도입에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교대제 사업장, 또 여성 다수 사업장, 또 탄소 배출 다량 사업장 등을 지정해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1년 반 동안 그 결과와 보완 지점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살피겠습니다. 특히 주 4일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구체적인 입법 절차와 단계적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문합니다. 주 4일제가 대기업에게만 좋은 거 아니냐,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고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노동시간은 저소득 노동자는 단시간 노동으로 하고 있고 중위소득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그리고 일부 전문직을 제외한 고소득 노동자는 표준 노동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 단계에 따라 주 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은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소득도 부족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들에게는 최소 노동 시간 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평등수당을 도입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이 중위소득 노동자들에게는 주 4일제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고소득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주 4일제 도입이 오히려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서 다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히 쉴 권리,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노동법입니다. 신노동법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법은 53년에 제정됐습니다.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벗어난 계약과 고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그리고 영세사업 자영업자들이 그 대표적입니다. 사실 바로 이들이 코로나19에서 가장 피해를 본 집단입니다. 임금 노동자가 지금 2천만인데 비임금 노동자가 700만에 이르고 있고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1,000만 명 가까이가 현재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제도 밖에 존재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공과 행복 추구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노동법의 빈 공백이 2021년
대한민국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민낯입니다. 심상정 정부가 추진할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으로 대표되는 신노동법 체제는 바로 절반의 주권에 그치고 있는 다수 시민들을 포함하는 정의로운 노동체제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구조는 신노동법 체제 하에서는 노동자 및 노동권에서 노동자의 범위를 노무 제공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기본법을 통해서 프리랜서 그리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모든 고용 형태와 상관없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또 전국민 고용보험의 신속한 도입 또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동자라는 단어는 시민의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노동 형태와 상관없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정부, 일하는 모든 시민의 정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로운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나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특히 성별 임금 격차는 이 통계를 낸 이후 계속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남녀 간 임금 격차는 32.5%가 차이가 나서 OECD 평균의 2.5배가 넘습니다. 또 기업별 규모에 따른 격차도 가장 큰 국가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65,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에 불과합니다. 임금 격차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불평등의 해결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원칙은 당연히 동일노동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원칙은 당연히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세계가 합의하는 노동의 대원칙이며 한국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89년도부터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성장 제일주의 시대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한 임금 체계로 인한 격차 해소를 제1의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향 평준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대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심상정 정부의 정의로운 임금 정책입니다. 정의로운 임금 정책의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계별 실현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내에 저임금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향 평준화된 직무급형 임금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병원 간호사, 물리치료사나 공공도서관 사서, 문화기관 공연예술 종사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별로 지금 다 각각이고 격차도 심합니다. 여기서부터 고쳐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그리고 공무직에서 동일노동 중심으로 상향평준화된 직무급형 임금체계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1만 1천 개의 민간위탁시설 그리고 수탁기관 2만 2천 개에 달하는 20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향평준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소, 경비, 안내 등과 콜센터 상담, 조리배식 등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국의 국가임금기구와 같은 가칭 국가임금기구를 설치해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평등하고 적정한 임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산업별, 기업별 격차를 줄이고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정의로운 임금 체계를 위해서 명백한 불법과 차별은 가장 먼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즉각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포괄임금제 역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한편 택배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 등을 위한 안전운임제는 즉각 확대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51년 전 전태일 열사는 주 98시간에 달하는 평화시장 어린 여공들의 노동시간은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문제제기를 했고 자신의 몸에 불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지금의 노동법 체계를 살려냈습니다. 정의당은 바로 그 51년 전 전태일 열사의 문제제기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가 만들어낼 주 4일제 신노동법은 50년간의 시간을 넘어 평화시장에서 대한민국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당당한 노동 선진국을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